안녕하십니까, 정재윤입니다. 2019년 12월 3일 장전시황입니다.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이 많이 어려워요. 힘든 그런 시장인데 당분간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1차적으로는 지수는 얼추 다 마무리가 좀 된 부분들인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다음 주에 동시만기가 있죠. 동시만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까지는 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시장이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다시 또 회복하는 그런 구간들이 좀 나올 겁니다. 그러니까 너무 이 실망을 하거나 하지 마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내동매매를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,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자, 어찌됐든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전날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 지수가 0.96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S&P 500이 0.86%, 나스닥이 1.12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.46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좀 다시 재개를 했어요.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있어서의 철광 제품과 알루미늄 제품들에 있어서 관세를 좀 재개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서 강달러가 국내 이 제조업계의 불이익을 좀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요. 거기에 따라서 관세 부활이 불가피하다,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. 3대 지수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21선 언저리 때까지 S&P 500 지수는 밀려 내려왔어요.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21선 부분까지 좀 밀려 내려왔고요. 그 다음에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는 21선을 좀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, 일단 상승기에서는 조금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당분간은 좀 박스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이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왔었고, 지표 또한 마찬가지로 좋지 않게 나왔어요. 미국 제조업 PMI가 48.1 나왔었죠. 전월 48.3에서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 보였었고요. 4개월 연속적으로 좀 위축 국면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, 신문, 언론 쪽과의 인터뷰, 에코노미스트들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강달러가 제조업계를 좀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고요. 무역 마찰부터 제조업 경기 하강 기류까지 묵은 악재가 계속적으로 좀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1단계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는다라면 제조업 경기가 회복이 좀 어려울 전망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합의를 원할 거예요. 다음 대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. 근데 이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, 단기 이슈가 아닌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얘기들은 자부분 계속 들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어찌됐든 간에 미국 시장은 괜찮아요.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한국 시장이죠. 한국 시장이 계속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전날 야간 선물 시장은 0.52%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었고요.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, 개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도로 좀 물량을 쏟아내면서 0.5%대의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, 외국인 쪽들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이 18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어요. 이 기간 동안에 나온 물량만 약 4조 3,300억대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, 이때 당시에 매수는 기관이 뭐 2조 6천억 정도, 그 다음에 개인들이 1조 원 정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는데, 수급적으로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금융투자 쪽에 좀 매수를 해줬지만은 연기금 쪽에서는 그나마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와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2월 달에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, 우선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
과거에 양봉 상승을 했을 때는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, 양봉의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었단 말이에요. 근데 요번 상승기에는 양봉의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지지는 않고 있어요. 그렇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좀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, 전날 같은 경우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이지만 마찬가지로 음봉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이에요, 사실. 밀려 내려왔을 때는 크게 밀리면서 반등은 너무 약한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문제적인 그런 부분들인데, 수급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통 61선과 121선의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조정의 폭이 좀 깊이 나오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000 전날 이 거래일 전에 2090포인트 이하권역이죠. 이 자리 때는 거의 뭐 61선 부근들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괜찮은 그런 구간들이 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게 된다면, 지수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약 한 2% 정도, 뭐 동시만기까지 2%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. 그러면 그 자리대가 약 한 2050포인트 정도인데요. 이 자리대 정도면은 뭐 크게 빠질 자리대는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1선 하회하면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이때는 뭐 매수로 좀 대응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모습이죠. 지금 61선까지 이탈을 했고 60과 120 아직까지도 역별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저점 자리대를 뭐 지지를 해주고 있다, 뭐 이런 얘기들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, 이 자리대가 과연 지지될까? 그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인데, 좀 더 추가적으로 밀릴 자리대는 염두를 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중바닥형의 모습이 나오고 있구나, 그런 생각은 일단 자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왜냐면 차트의 모양새는 저점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양도세 회피에 대한 부분들, 그 다음에 수급이 그다지 좋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,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수가 여기서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좀 더 밀릴 가능성도 있겠구나,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최근에 종목군들에 있어서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. 어제 같은 경우는 영인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하한가까지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올해 들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어요. 큰 폭의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렸다가 전날 같은 경우는 하한가까지 기록을 했다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, 이러한 변동성에 지금 이제 시장이 슬슬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,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 팍스넷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전날 같은 경우 거의 뭐 하한가까지 기록을 했었어요. 하한가까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. 그러면서 차트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,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무너져 내려가는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급하게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뇌동매매는 좀 자제하자라는 그런 부분들,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매수로 접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좋지가 않아 보입니다.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 들어서는 대응이 된다라면 정말 소형주가 좋은 그런 상황들인데,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소형주보다는 중형주와 대형주들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고영이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빠지죠. 많이 안 빠지고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. 이런 기업들이라든가, 아니면 좀 무거운 종목이지만, 큰 종목이지만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원익 IPS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. 지금 매물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, 61선 자리가 깨지고 내려오게 된다라면 좀 밴드에 대한 폭이 좀 넓은 그런 부분들이지만 서서히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좀 좋아 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성장주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뭐 폴더블 관련주들, 그다음에 반도체, 디스플레이, 그다음에 소재 장비 부품들 등이죠.
그러한 기업들은 여전히 좀 봐도 좋다라는 거. 근데 다만 반도체 쪽 갖다 그 반도체 쪽에 대한 그런 기업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인텔 쪽에 있어서의 이 공급 부족 이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그게 조금 변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나머지 뭐 소재 쪽이라든가 장비, 부품,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OLED 관련해서 이번 주에 장비사 선정이 좀 마무리가 될 거예요.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지난주에 마무리가 되기로 했는데 이번 주로 일주일 밀렸습니다. 장비사 선정이 좀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투자 발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. 그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투자 장비사의 선정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그게 또 다른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모멘텀 거리가 있고 성장을 담보로 한 모멘텀이면 더더욱 더 좋을 거예요. 그런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시장이 힘든 구간들이 있으면 그 구간들은 다시 좋아지게 될 겁니다. 그 좋아지는 기점을 일단은 동시만기 이후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좀 늦춰지면 12월 달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.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수에 빠질 자리 때는 크게 이제 없어 보여요. 많이 빠져야 한 2% 정도로 좀 보고 있으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조금 더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내동매매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 그 부분만 좀 기억을 하시고요. 이번 한 주도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장전시황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